지난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고당 후보로 출마한 잭 스트렐리가 투표 마감 10일 만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2개의 상장 기업으로 분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맨하튼 센트럴파크에서 성폭행 신고가 들어온 지 불과 45분여 만에 근처에서 또 성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한 청소년 농구 경기 중 한인 여학생에게 주먹을 내린 흑인 여학생이 알고 보니 전직 NBA 출신 코리 벤저민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여자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수니 리 선수가 최근 인종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최고 치유사역자 최규석 목사가 심리치유 목회 상담 전도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 치러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고당 후보로 출마한 잭 스트렐리 후보가 오늘 필 머피 주지사에게 패한 지 10일 만에 결과에 승복하고 재검표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본선거에서 공화당 뉴저지 주지사 후보였던 잭 시타렐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승리의 길이나 재검표를 신청할 근거가 없다. 나는 지는 것이 싫지만 민주주의의 절차를 강력하게 믿는 사람이다라며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 일찍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선을 축하했고 뉴저지 주민들을 위해 잘 봉사해주기를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시타렐리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대외적으로 필 머피 현 주지사가 연임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지만 선거의 최종 공식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후보가 불과 1% 미만의 시소 게임을 벌이다 머피 주지사가 매우 근소한 차이로 앞섰던 데다가 남아있던 우편투표 및 사전투표의 추가 개표 과정을 지켜본 뒤 시타렐리 후보가 재개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전 주 하원의원인 59세 시타렐리에게는 이번이 주지사 선거의 두 번째 출마였고 4년 후 세 번째 재출마할 계획도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재산세 인하와 코로나19 대응을 내걸고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민주당 텃밭인 뉴저지주에서 현 주지사와 맞붙었을 때 이 정도의 지지율을 받아낸 것은 매우 큰 선전이며 사실 공화당이 거의 이긴 것이라는 평도 자자합니다. 한편 오늘까지 집계된 최종 개표 결과 시타렐리는 대략 7만 4천여 표, 약 3%포인트 차이로 머피 주지사에게 매우 근소하게 뒤졌습니다. 이로써 본선거 투표가 마감된 지 10일 만에 최종 당선인은 64세의 필 머피 현 뉴저지 주지사의 연임으로 확정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당적으로는 뉴저지에서 44년 만에 연임에 성공한 주지사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제약사 존슨앤존슨사가 2개의 상장 기업으로 분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오늘 존슨앤존슨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2년 안으로 2개의 기업으로 분할 독립될 것을 발표했습니다. 설립된 지 135년 만에 내린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조웍 최고 재무책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크게 변동된 시장과 고객층에 따라 지금 이 분할 결정의 적기라고 지적했습니다.
We think today's announcement really reflects not only the boldness of Johnson & Johnson, but also the forward-looking nature and the long-term perspective that we have when we manage from year to year. So this is not a decision that was taken into lightly. 분할되는 회사 중 하나는 처방의약품 및 의료기구 부문을 담당하게 되며 이 회사는 존슨앤존슨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회사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일반 소비자 건강 제품을 맡게 됩니다. 아직 사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건강 제품에는 존슨앤존슨의 대표 상품인 베이비 파우더, 타이레놀, 구강청결제 리스테린, 뉴트로지나와 아베노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부의 연 매출은 무려 150달러에 달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는 최근 몇 년간 존슨앤존슨의 사업부 중 가장 적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에는 1.1%포인트의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제약 부문은 전년 대비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존슨앤존슨의 분할 결정이 경쟁사들이 앞서 소비자 사업 부문을 매각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사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합작 투자하여 GSK 컨슈머 헬스케어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머크사는 지난 2014년 소비자 사업부 일부를 바이엘에이지에 별도로 매각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어제 아침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성폭행 사건이 신고된 지 불과 4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근방에서 성폭행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김기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ABC7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7시 20분경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르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피해자 여성을 질식시켜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범인이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20대 여성으로 팔과 턱에 철과상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된 지 45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성폭행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전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7시 40분경 인근의 103번가와 FDR 드라이브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이 재차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또한 피해자 여성의 목을 졸라 질식시키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도움으로 용의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38세 호어드소 씨로 이미 2차례 강간과 강도의 범죄 경력이 있으며 범행 이틀 전에 풀려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이번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The only reason I'm here is because there's lots of other people. Just feeling scared. 현재 NYPD는 두 사건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고 센트럴파크 일대를 지키며 첫 번째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We have two separate sexual assaults, but we're not saying that the MOs are similar. No, we're just saying we have two separate assaults and we're investigating both, but we are exploring all angles at this time. 뉴욕시의 성폭행 발생률은 작년 동기 대비 올해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미국 청소년 농구 경기 중 한국계 여학생이 흑인 여학생에게 주먹으로 심하게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흑인 여학생은 전직 미국 프로농구 NBA 출신의 유명 선수인 콜 벤저민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청소년 농구 경기 중 한 흑인 여학생이 3점 슛을 시도하다 실패하면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 학생이 넘어질 때 뒤에 있던 상대편 선수도 같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득점에 실패한 이 선수가 갑자기 체중을 한껏 실어 주먹을 크게 휘두릅니다. 피해 학생은 그 자리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피해 학생인 로린 함은 아버지가 한인인 15세 한국계 여학생으로 현재 가슴과 목에 타박상을 입은 채 뇌진탕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경기장에서 퇴출당했고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심판이 가해자의 어머니가 폭행을 부추겼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딸에게 그 학생을 때리라고 소리치며 지시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폭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주위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지난 9월 열린 다른 농구 경기에서도 이 가해 학생은 상대팀 두 선수를 가격해 대회 주최 측으로부터 출전 정지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가해 흑인 여학생은 전직 시카고 불스 선수 코리 벤자민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벤자민은 딸의 폭행에 비난이 빗발치자 아버지로서 제 딸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실망했다며 딸의 실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딸 스스로가 실수를 바로잡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제 딸에게 주먹을 맞은 어린 여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육체적 정서적 완쾌를 기원한다. 그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제 딸과 아내의 행동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폭행을 가한 벤자민의 딸이나 그를 지시한 어머니의 사과는 아직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로린 함 학생의 가족 측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진행시켰으며 가해 학생이 다시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도록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인 수니 리 선수도 인종차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체조 국가대표 수니리 선수가 인종차별 공격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11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체조 국가대표 수니리 선수가 인종차별 공격을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달 수니리 선수는 LA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도로변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차량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칭총이라는 대표적인 동양계 인종 비하 명칭을 포함해 너의 국가로 돌아가라 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승객 중 한 명이 수니리 선수의 팔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빠르게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니리는 해당 인터뷰에서 너무 화가 났지만 그들이 빠르게 도망치는 바람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며 공인으로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안 혐오 범죄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스톱 APPI 헤이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아시안 대상 혐오 범죄가 4,533건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수니리 선수는 라오스계 미국인으로 동양계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 체조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며 지난 7월 도쿄올림픽 여자 기계체조 부문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며 대중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한국 최고의 치유 사역자 최규석 목사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심리치유 목회 상담 전도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행복으로 가는 교회의 담임인 최기성 목사의 심리치유 목회 상담 전도 무료 세미나가 오는 11월 16일 뉴저지 미주 예수마을교회에서 또 18일 뉴욕시 퀸즈 늘 기쁜 교회에서 각각 열립니다. 한국교회 성장 치유연구원장인 최 목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회 성장을 위한 심리 전도법을 소개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리 대화법이 필요한데 심리적인 영역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심리 대화 전도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회로 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와서 이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인간관계의 어떤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심리 치유 전도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 목사는 또 이번 세미나에서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를 치유하는 성령님 치유의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회의 성장의 역할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상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부딪히는 예가 너무 많죠. 교회 들어오면 사랑이 많아야 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만나고 싶지 않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일로 인해서 교회 출석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면을 보면 심리 대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그런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내면의 상처가 치유돼야 건강한 자화상으로 반영적 경청,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대화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필요합니다. 세미나를 주관하는 뉴저지주 미주 예수마을 교회 최명혜 목사는 뉴욕, 뉴저지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꼭 참석해 나도 가정도 교회도 치유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27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진짜 내면의 그 갈급함,
막 속상하고 답답한 거, 나도 모르게 왜 불안한지, 왜 떨리는지, 왜 화가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시켜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진짜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처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과 뉴저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꼭 참석하시면 아마 엄청난 보화를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부분들을 타치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자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석자 중 선착순 200명에게는 52주 성장형 성공 목회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KBTV 이창헌 부사장이 제30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뉴욕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한 그는 1987년 뉴욕에서 낳고 자란 2세입니다. 현재 KBTV 부사장 겸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장으로 당선되면 이민자,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한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 정치력 신장을 통한 한인 정치인 꿈나무 키우기, 타민족과의 연대활동 강화, 연방, 주정부 지원금 확보를 통한 한인회 재정 자립 등을 위해서도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은 이민 2세인 이 후보가 당선되면 그동안 1세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뉴저지 한인회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한인회의 체질과 분위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오후 한인 유권자 410여 명의 추천을 받고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일은 오는 12월 9일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6억 8,700만 달러, 한화로 약 8,100억 원에 달하는 테슬라 주식을 또 팔았다고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어제 테슬라 주식 63만 9,737주를 주당 1,058.03에서 1,104.15달러의 가격대에 매도했습니다. 이는 머크사가 이번 주 들어 3일간에 걸쳐 약 450만 주, 총 50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한 이후 추가로 이뤄진 조치입니다. 머스크 CEO의 테슬라 주식 매각은 예고돼 왔습니다. 그는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를 팔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돌발 트윗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을 약 1억 7천만 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2일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0.7% 하락한 1,055.9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부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일을 하기 위해 취업 허가를 받거나 이를 갱신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이민서비스국 업무 적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불이익에 처할 위기에 놓인 수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L2 비자 소지자는 별도의 취업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취업 허가가 최대 6개월간 자동 갱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허가와 비자가 동시에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혜자 수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앞으로 뉴욕주 내 건물주가 빌딩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후 180일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않을 경우 이후 하루당 최소 25달러의 벌금이 자동으로 부과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만약 360일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당 벌금이 최소 50달러로 뛰게 됩니다. 현재는 빌딩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들은 30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부과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다 보니 지금까지 거의 부과된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주지사가 이번에 새롭게 서명한 이 법안은 120일 후 발효됩니다. 뉴저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됨에 따라 지난 9일 뉴저지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마리화나 재배와 가공, 실험실 면허 등 재배를 위한 면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에 대한 신청 접수는 내년 3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마리화나 규제위원회는 언제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뉴저지주는 주민투표에서 21세 이상 성인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 및 이용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저지 마리화나 관련 면허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제위원회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